네, 불교 입문 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해체해서 읽는 공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부분이 들어가는 글의 2번 전통과 진정에 속한 내용입니다. 전통과 진정이라는 그 분류로 우리가 첫 번째는 그 공부의 기준을 분명히 했고요. 두 번째로 전통과 진정의 분기점, 심해는 상수 보았고요. 세 번째로 딱가의 발견, 불교의 분기점 해서 우리가 딱가가 해석된 불교를 공부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동의어보다 동질성 위의 차별성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전통과 진정의 분기 위에서 해석된 딱가가 해석된 불교 위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는 이제 그 핵심적인 주제들이 나타난 거죠. 동질성 위의 차별성으로 보는 심의식의 문제라든가 의의 문제라든가 알의 문제라든가 행의 문제, 또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위파사나, 사마타와 위파사나 이런 주제 보았고요. 정말 이런 부분을 동질성 위에 차별성으로 보아내지 못하고 그냥 동의어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가서는 부처님 가르침에 천길멀다. 우리가 이렇게 그 딱가를 해석한 불교, 딱가가 해석된 불교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는 진짜 2000년 넘는 세월을 격해서 가르침의 진정으로 돌아가는 이런 공부. 자, 다섯 번째가 부처님의 정의를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명색과 연기의 정용구문, 해해탈자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주자로 한역의 문제 해서 탐진치와 망진치, 그러니까 탐과 망의 차별을 해낸 거. 그리고 욕이라는 말이 한자로는 다른데 우리말 발음은 똑같아. 그래서 까마와 찬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촉에 대해서도 포타빠와 파사라고 하는 두 가지 촉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했죠. 그 다음에 유위와 무위까지. 그리고 이제 어제 재행과 일체, 그리고 마나와 위다. 마나는, 그러니까 마나와 위다라는 말도 똑같이 자만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데, 마나는 자기화, 위다는 자만 이렇게 차별해서 번역을 해냈죠, 우리가. 요런 그 한역의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경을 만나는데 굉장히 치명적인 오류를 야기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동안 잘 살펴봤고요. 자, 이제 오늘은 들어가는 글의 마지막 주제가 됩니다. 7번 심오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의 기준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통과 진정의 분기, 불교의 분기, 그리고 정말 중요하죠. 동질성 위에 차별성을 보는 거. 그리고 부처님의 정의를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한역의 문제.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요새 그래도 하루에 한 10페이지씩은 읽어나가야 되는데 거의 2, 3페이지밖에 못하고 하루 아침 공부를 마치는 게 보면 지금 진행하는 공부 과정이 뭐니 해도 이 부분을 놓치고는 부처님 가르침에 바르게 접근할 수 없는 핵심적인 주제를 지금 짚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조금씩 공부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7번 그 가운데서도 심오한 해석의 문제. 네. 네, 7번 심오한 해석입니다.
심오한 해석 1. 두 가지 일체, 오온과 12처, 그리고 활성존재. 그러니까 활성존재가 부다라는 원어가 있죠. 식과 명색이 함께한. 그래서 오온과 12처라는 하나의 관계, 그리고 활성존재와 활성화된 일체라는 두 가지 일체를 볼 수가 있어요. 요 자체가 아주 심오한 해석이라는 거죠. 35번 상류따 23 일체경은 6내입처와 6외입처의 대응, 즉 12처가 일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꽃경은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으로 색수상 행들식 오온을 말합니다. 이때 일체는 무명을 조건으로 하는 일체이고 오온은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에 있는 법들 모두입니다. 그래서 일체는 12처와 오온의 두 가지입니다. 자, 요게 이제 어제도 우리가 그 삽배상카라라는 것을 재행이라고 번역하는 경우와 일체라고 똑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하는 데서 생겨날 수 있는 위험, 그 오류의 가능성을 지적했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그 삽바 해서 일체라는 말하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일체가 무엇냐라고 하면 내입처와 외입처 12처거든요. 그런데 이 12처 6입이라고 하는 게 무명 위에서 진행되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체라고 말하는 이것은 무명을 조건으로 하는 일체다. 달리 말하면 중생들의 삶의 영역 위에서 설해지는 일체, 모든 것이다. 요거거든요. 그런데 이 중생들의 삶의 영역을 뭐라고 불러요? 세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꽃경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무엇냐라고 하면 색수상 행들식의 오온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무명의 무명 위에 있는 일체라는 말하고 세상이라는 말로서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들이라는 것. 무명 위에 있는 일체라는 것이 의미가 세상이고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 이러면 일체인 12처하고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인 오온하고가 구체적 의미로는 같은 것이다. 요거 보는 것. 네. 요거를 이제 제가 그 두 가지 일체의 동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그 일체는 12처와 오온의 두 가지입니다. 이때 내입처는 식과 근이 함께한 인식주관입니다. 이런 이해 위에서 12처와 오온의 두 가지 일체를 대응시키면 법은 수상행입니다. 그래서 법은 수상행이다 라는 이제 개념을 볼 수 있어요. 자, 요 얘기 487쪽에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네, 6내외 입처 상세라고 해서 6내입처는 안처 내지 의처고 줄여서 안입이 설신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식과 근이 함께한 거다. 그리고 색은 색들, 성들, 향들, 미들, 촉들, 법들 요래 되는데 요게 6외입처다 라고 할 때 이제 오온과 12처에 대응하는 것을 보면 이제 여기 법들이 수상행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일체를 구성하는 내입처, 외입처에서
내입처를 구성하는 것이 안식 내지 의식 그리고 의근까지 이렇게 식이 있다면 색이라는 것은 안근 내지 신근 그리고 색 내지 촉들이기 때문에 색수상행식 오온과 12처를 대응하면 식이 여기 있고 색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포함되지 않은 한 가지 법들이 수상행으로 동치되는 대응하는 이제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법들이 수상행이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살펴보았고요. 그런데 35번 상류따, 그 육처 상류따의 일체품, 태어남품, 일체무상품에 이어지는 세계품 30개의 경에서 첫 번째 일체경을 제외한 29개의 경은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의 법들을 일체라고 말합니다. 내입처가 외입처를 작의하여 알고 삼사화합 촉하여 경험하는 과정을 다시 일체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12처인 일체가 작의와 촉의 두 가지 활성 요소에 의해 활성화된 일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보면 여기서도 우리가 참 공부의 방법에서 주목해야 하는 게 경을 직접 보는 공부로 방향을 잡으면 육처상류따에 요 일체경 12처가 일체라고 말하는 일체경을 시작으로 해서 세개의 품 30개의 경이 모두 일체를 말하는데 30개 중에 요 일체경 하나를 제외한 29개의 경은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의 법들을 일체라고 말한다. 일체가 두 가지네. 요런 부분이 눈에 띌 텐데 의외로 그 공부를 경에 중심을 두고 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후대의 교재들의 시각으로 경을 보는 이제 요런 문제라고 하겠죠. 일체가 이렇게 두 가지 일체가 있구나라는 부분을 잘 지적하는 경우를 잘 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정말로 공부를 오직 경에 의해서 해야 하는 당위성 이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12처와 대응하는 오온도 서로 조건되는 식과 명색으로 확장되는데 오온의 촉과 작의가 함께한 구성입니다. 그래서 일체는 12처와 오온의 두 가지 일체에서 12처가 활성화된 일체와 오온이 확장된 식명색, 즉 활성 존재의 두 가지 활성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활성화된 일체에서 법은 활성화된 삶의 과정을 구성하는 것들이 더해서 확장됩니다. 그래서 법이 수상행 더하기 활성화된 삶의 과정을 구성하는 것들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왜 이게 심오하냐라고 하면 일체와 오온의 동치 이 측면에서 활성화의 개념이 더해지면서 그대로 그 일체와 오온에서는 법이라는 것이 수상행위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오온도 일체도 다 활성화된 상태를 보여준다고요. 활성화가 되었을 때 그 활성화되어서 지금 진행되는 삶에서 발견되는 것들 이것도 있는 거니까 법인데 이 있는 것들은 어디에 포함을 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에 이제 바로 활성화된 삶에서의 법은 수상행에다가 활성화된 삶의 과정을 구성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법의 개념이 확장된다. 요 개념을 보는 건 또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간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그 최봉수 교수님이 그 만든 자료론인가 뭐 하여간 이런 그 부파불교 시절의 그 연구의 흐름 뭐 이런 부분들 책을 보면서 참 어려웠던 주제 하나가 이 부파불교 시절에 부파불교의 논사 스님들이 법이라는 게 무엇일까?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척 법 해서 법이 나오는데 이 법이라는 게 무엇일까? 라는 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아주 치열한 토론들을 했던 그 역사가 그 최봉수 교수님 그 책에서 잘 설명되고 있는데 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설명 가운데 명확하게 각각의 주장만 있지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일체와 오온의 동치관계, 거기에 활성화된 일체와 활성화된 오온의 동치관계, 이렇게 일체와 오온이 사실은 하나요. 그게 각각이 활성화된 것이 그대로 동치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법이라는 것이, 만약에 정말로 법이라는 것이 부파불교의 논사 스님들이 그렇게 많은 토론 가운데 어떤 개념화하려는 이런 시도가 필요한 값이라면 부처님이 그 법을 정의해 주셨겠죠. 근데 부처님은 그 법에 대해서 뭐 그런 어떤 개념적 정의를 안 해주지 않아요. 그냥 법은 법의 정형구문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해가지고 그 정형구문으로 설해질 뿐이고, 그리고 법에 대해서 그렇게 그야말로 불필요한 지나치게 많은 어떤 개념적 접근을 안 하는 게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바로 푸는 거예요. 일체와 오온의 대응관계에서 보면 법은 수상행을 말한다라는 건 뭐 설명이 필요 없이 시각적으로 알려지죠. 우리가 교리를 시각화한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 활성 상태의 동치를 보면 활성화되었을 때 법은 수상행에다가 이 활성화된 삶의 과정을 구성하는 것들을 포함하는구나. 뭐 어려울 일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큰 성과입니다. 법을 설명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식의 메커니즘 해서 가래를 보겠습니다. 자, 가래의 정의에 해석해서 존재암, 무명에 의한 존재화에서 무명이 스민 가래 해서 소망 더하기 같이 알면 탐진, 그래서 여기저기서 기뻐함 다음의 존재로 태어남 이랬는데요. 요게 뭔가요? 가래가 정의가 되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세 가지로 정의되잖아요. 그래서 첫째가 다시 존재화되고, 둘째가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것이고, 셋째가 여기저기서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가래가 정의가 된다고요. 그러면서 요계 세계 요계 유해 무유해가 있다. 대표적으로 전법윤경 등에서 이렇게 가래는 세 가지 관점으로 정의되거든요. 그때 다시 존재화된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 존재암, 무명에 의해서 존재화되는 것. 그래서 무명이 스민 것,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난디라가 사하같다,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것. 일때 탐이라는 것은 같이 알미다. 그래서 가래는 소망 더하기 같이 알미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저기서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존재화되어서 탐과 소망에 의해서 행위가 유발되는 그 행위가 무명이 스민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저기서 기뻐한다, 이렇게 되는 것. 그리고 이제 경에 따라서는
이렇게 여기저기서 기뻐하기 때문에 다음의 존재로 태어난다 라는 요런 그 가래가 정의되죠. 요거 이 가래를 정의하는 말 다시 존재화되고 소망과 탐이 함께하고 여기저기서 기뻐하는 것이다. 요런 이야기를 이렇게 삶의 메커니즘, 인식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해석하지 않으면, 또는 딱가가 해석되어서 딱가 안에서 무명과, 그러니까 존재 알민 무명과 가치 알민 탐에 의해서 힘이 생겨나서 가치 알미 유가라는 행위에 의해서 소망이 만들어지면서 가래가 형성되는 요런 구조. 딱가가 해석되지 않고는 가래를 정의하는 세 가지를 바르게 해석하기 어렵다. 요거 아주 심오한 해석의 한 가지다. 이렇게 인식의 메커니즘 가래인 거죠. 자, 내용 보면 인식하는 자는 식입니다. 그러나 식이 혼자 인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식 과정에서 식은 직접 인식하는 자이지만 작의, 인식의 질, 열이작의, 비열이작의는 제3자의 참여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때 인식의 질을 결정하는 제3자를 공동주관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인식은 주관과 공동주관 그리고 객관의 3자 간에 진행되는 삶의 과정입니다. 자, 이때 주관은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거죠. 직접 인식하는 자. 공동주관은 이제 인식의 질을 결정한다 라는 요거 아주 핵심적이죠. 그런데 식의 인식작용은 2단계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공동주관은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1차 인식, 식이 몸, 근과 함께 인식의 주관인 내입처가 되어 객관인 외입처를 분별하면 외입처에 대한 알무로의 식이 생겨나고, 요거 뭐 우리가 그동안 새끼 젖은 식, 출산된 식 이렇게 했는데, 요렇게 생겨난 식이 이어지는 삶에서 씨앗으로의 역할을 한다 해서 이제 요번 책에서부터 씨앗식 이렇게 분별함 식을 이름 붙였죠. 그리고 내입처, 외입처, 씨앗식의 만남 촉에 의해 락고 불고 불락의 느낌으로 외입처를 경험한다. 이렇게 외입처를 알고 경험하는 거. 요게 그 1차 인식이다. 다만 공동주관인 욕탐, 찬다라가의 참여에 의해 인식의 질이 결정되는데, 네, 앞에 식과 수가 생겨나는 것은 삶의 골격이고요. 그럴 때에 어떤 질의 식과 수가 생겨나느냐 하는 거, 그거를 공동주관인 욕탐이, 네, 공동주관인 욕탐, 찬다라가가 참여해서 인식의 질을 결정한다. 그래서 내입처는 열이작의 또는 비열이작의, 열이작의 또는 비열이작의로 인식하고 외입처는 왜곡됩니다. 이때 외입처, 욕탐, 관심이 싣고 오는 탐진치에 의해서 외입된 외입처를 상, 니미따라고 한다. 요 상, 니미따의 의미도 이렇게 관심이 싣고 오는 탐진치에 의해서 외입처가 왜곡되면 그것을 상이라고 한다. 니미따. 요 정의를 놓치면 또 경을 해석할 수 없죠. 니미따 워낙 중요한 주제죠. 그 다음에 2차 인식. 씨앗식, 분별 알미, 수를 인식하면 무명, 존재 알미에 이어 탐, 가치 알미 생겨나는데 심, 알매 형성입니다. 네, 요거 씨앗식이 수를 인식할 때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것 때문에 무명, 존재 알매에 이어 탐, 가치 알미 생겨난다. 그래서 상과 수가 심, 알매 형성작용이다.
심은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내적 행위를 통해 소망을 생겨나게 하는데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것은 애, 딴하입니다. 애는 씨앗식의 위에서 붙잡는 성질 알라야를 가지는데 이런 성질은 취, 우파다나 집착으로 전개되어 업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씨앗식에 취가 더해진 것이 업이다. 요게 씨앗식 더하기 취는 업이다 라고 하는 요거 왜 식과 취로 업을 말했을까? 업 짓는 자는 심 아닌가? 식이 아니고 이제 요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런 행위 업을 마치고 나면 식이 머문다라는 관점 요것 때문에 심보다도 씨앗식 더하기 취가 업이다. 업 짓는 자의 그 본질은 심 이전의 식이다 라는 거 요걸 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식의 머문의 개념을 볼 수가 있죠. 다만 1차 인식의 공동주관인 욕탐, 찬다라가의 참여에 의해 왜곡된 수를 심상, 찌따싸 니미따 라고 합니다. 거기에 2차 인식의 공동주관인 상, 산야의 전도된 참여에 의해 인식은 이중으로 왜곡됩니다. 그래서 무명과 탐의 왜곡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식에서 심을 거쳐서 애로 전개되는 이 과정을 그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식이 2차 인식의 과정에서 뭐 존재 알민 무명을 거쳐서 가치 알민 탐이 생겨나면 이제 식 더하기 탐은 심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심은 이제 망이라고 하는 성질에 의해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행위를 통해서 소망을 생겨나게 해요. 그러면 심을 구성하는 식 더하기 탐인 요 탐하고 심의 행위로 생겨나는 소망하고 요 두 개가 함께한 것이 난디라가 사하갔다 딴하 해서 가래가 정의가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가래는 소망과 탐이 함께한 거다라고 정의가 되지만 그러나 또 보면 그 탐이라고 하는 것이 식이 확장된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보면 가래라고 하는 것이 그 심이라는 개념에서 그 탐과 소망 이렇게 되지만 요거를 식의 관점에서 보면 식이라는 것이 그 씨앗식으로 있으면서 이 식이 탐과 소망으로 확장된 부분으로의 가래가 있구나. 그래서 요런 그 식과 심과 애의 가운데에서는 밑에서 그 씨앗식이 행위자로서 진행되는 요 과정을 요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가래 상태로 행위를 하면 그 행위의 결과로 요게 핵심인 거예요. 행위자인 심이 머문다라지 않고 행위자인 심을 구성하는 씨앗식이 행위의 결과로 머문다 라는 요거. 결국은 행위자를 심이라고 말하지만 그 심을 구성하는 탐으로 확장되기 이전의 씨앗식, 이 식이 인식과 행위의 근본이 되는 것. 마음의 근본은 심보다는 식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 그래서 행위를 마치고 나면 행위가 존재 알민 무명의 조건 지어진 유의적인 행위가 지어지면 머문다라고 하는 업을 지으면 업이 머무는 게 아니라 업 지은 자 행위자가 머무는데 그 행위자를 심이라고 지시하지 않고
시기라고 지시하는 요런 부분을 요 그림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시기 머문다라는 일, 머물고 늘어나는 일을 통해서 연기된 시기 되고 이제 삶이 누적되어 가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업을 잇는 자라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업을 잇는 자라는, 뭐 업의 후계자라고 말할, 하여간 그렇게 우리가 안 쓰죠. 업을 이어가면서 변화하는 나의 삶, 이럴 때에 업을 잇는 자의 근본을 심이라고 하지 않고 시기라고 한다. 시계 머문. 그래서 연기된 시기라는 이 개념이 나오고, 윤회를 말할 때 연기된 시계 윤회, 여기까지 가는 거죠. 하여간 요 그림, 시기, 탐으로 확장돼서 심이, 다시 소망으로 확장돼서 애가, 그러나 그 근본에는 씨앗식이 있어서 행위의 결과로 식이 머문다. 요런 상태 잘 이해해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래에서 상의 잠재와 식의 머문. 요거 뭐 우리 삶의 메커니즘의 그 순환 구조, 골격을 말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다시 그림으로 보았어요. 자, 가래는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것, 난디 라가 사하갔다 이에요. 이게 이제 양분이 되어 가지고 뭐 사식 네 가지 자량 해가지고 이제 중생의 삶의 구성을 설명하죠. 자, 이래서 보면 내입처가, 그러니까 내입처와 외입처를 연해서 식이 생겨나요. 요거 이제 하여간 출산된 식보다 씨앗식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내입처 외입처에서는 1차적으로 식이 생기고 3, 4화합 촉해서 2차적으로 수가 생겨나요. 그러면 이제 2차 인식의 과정으로 넘어가죠. 즉 생겨난 씨앗식이 수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존재 알민 무명이 생겨나고, 이어서 같이 알민 탐이 생겨나요. 그러면 식이 탐으로 확장된 것이 심이죠. 그리고 이 심은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행위를 통해서 소망을 만들죠. 그러면 이렇게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것을 가래라고 하죠. 그리고 가래가 집착된 행위를 하죠. 그러면 이렇게 씨앗식이 집착된 행위를 하는 것을 업이라고 하죠. 요거 바로 요 식과 애에서 식이 머무는 요 과정이죠. 그래서 씨앗식과 쉬 해서 업이 설명되면, 이 업이 무명이 스며 있다, 유의적이다 라고 할 때 한면으로는 상이 잠재하고 한면으로는 식이 머무는 요런 그 두 개의 순환 구조를 보여주죠. 그러면 머문 식은 식이 머물고 늘어난다 해서 연기된 식이 되고, 연기된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한다 라고 해서 부딱 활성 존재가 구성되죠. 몸이 무너져 죽으면 이제 다음 몸으로 옮겨가서 윤회하지만, 몸이 유지되는 동안은 다시 순환해가지고 내입처 외입처의 1차 인식의 주관이 되죠. 자, 요렇게 그 순환하는 과정에서 상이 잠재하고 그 식이 머무는 요런 구조. 자, 요런 구조를 우리가 어느 경에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안구따라니까야 세세모음 77번 존재경 1번에서 업은 밭이고, 네, 업은 밭이고, 식은 씨앗이고, 애는 양분이다. 애는 양분이다. 애가 양분, 요렇게. 업은 밭이고, 식은 씨앗이고, 애는 양분이다.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인 중생들의 식은 낮은 중간의 높은 계에 머문다. 식은 이렇게 그 업의 밭에 식이라는 씨앗이 뿌려지고 가래라는 양분이 있으면 거기서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인 중생들의 식은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들의 세상에 머문다. 이렇게 상의 잠재와 식의 머문이라는 두 가지 순환 구조를 설명하죠. 뭐 요게 하여간 요 그림이 제가 애써서 그리기는 했는데 여러분 그래도 제가 이렇게 그 내입처 외입처에서 식과 수가 생겨나는 1차 인식, 1차 인식의 결과로 생겨나는 씨앗식이 수를 잠재된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2차 인식이 진행되면 존재 알민 무명과 탐으로, 그러면 탐으로 확장된 식과 탐이 함께한 거를 심이라 하고, 심이 소망을 만들면 소망과 탐이 함께한 거로의 애가 정의되고, 이 애가 행위하는 것이 집착된 행위여서 씨앗식이 집착된 행위를 하는 것이 업이고, 그래서 무명 위에서 진행될 때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무는, 그리고 식이 머물고 늘어난 연기된 식이 순환해서 다시 1차 인식으로 돌아오는 요런 순환 구조. 제가 요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겠죠? 어찌 보면 요거를 그림만 가지고 저의 의도를 읽어내는 거는 참 쉽지 않은데, 그만큼 이 주제가 심오한 해석이 필요한 주제인 거예요. 요런 부분이 해석되지 않으면 사실은 연기를 설명할 수 없죠. 네. 자, 요렇게 그림으로 상의 잠재와 식의 머문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내용 보면 공동주관의 참여로 무명과 탐이 생겨서 애가 형성되면 유위의 업이 이어집니다. 유위의 업은 두 가지 결과를 만드는데 상의 잠재와 식의 머뭅입니다. 잠재한 상은 삶의 포괄적 질을 결정하는데 상락아정의 전도된 상심견해의 전개입니다. 머문 식은 삶을 변화 가운데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는데, 몸이 유지되는 동안은 순환하여 반복함으로써 자기 증식에 의한 변화를 이끌고, 몸이 무너지면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 태어나는 윤회의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식을 다시 태어나는 식, 연기된 식, 이렇게 윤회의 주체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이 내용은 이 책이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삶의 메커니즘이니까 두고 더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소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집착과 동요의 자리입니다. 요 주제는 정말로 우리가 경에 근거해가지고 삶의 메커니즘을 그려내는 이런 공부의 성과가 어떻게 차별되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맞지만 이카야 138 개요의 분석경과 22번 상류다 7번 집착에 따르는 동요경은 집착, 우파다나 연기된 법 9번째와 동요, 파리따사나에 대한 연결된 상황을 설명합니다. 집착에 따르는 동요경은
집착하여 동요함과 집착하지 않으면서 동요하지 않음을 설명하고, 개요의 분석경은 집착하지 않으면서 동요함과 집착하지 않으면서 동요하지 않음을 설명합니다. 요게 하여간 표로 보면 이런 거예요. 집착이라는 것과 동요라는 것 두 가지를 놓고, 집착에 따르는 동요경은 집착도 하고 동요도 하는 삶, 집착도 하지 않고 동요하지도 않는 삶. 개요의 분석경은 집착은 하지 않는데 동요하는 삶, 집착도 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 요렇게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집착이라는 것, 연기된 법 9번째, 그리고 동요라는 것, 요 두 가지가 무엇냐라는 부분, 그 주제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할 텐데요. 하여간 요 두 가지, 잘 모르겠는 집착하고 동요, 빠리 따쌌나, 두 가지를 놓고, 이제 집착에 따르는 동요경은 집착도 하고 동요도 하고, 집착도 하지 않고 동요도 하지 않고, 개요의 분석경은 일단 시작이 집착은 하지 않는 거니까 한 단계 올라선 상태를 말하겠죠. 집착은 하지 않는데 동요는 하고, 집착도 하지 않고 동요도 하지 않고, 이렇게 보면 요 XX 두 개는 공통되니까 이 경 두 개를 묶어서 보면 집착도 하고 동요도 하는 경우, 집착은 하지 않는데 아직 동요는 하는 경우, 집착의 문제, 동요의 문제 다 해결된 둘 다 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집착과 동요, 집착은 하지 않는데 동요하는, 집착도 하지 않고 동요도 하지 않는, 요거 보면 유사한 거 우리 볼 수 있죠. 그 삼매를 말할 때 윗닦아 윗자라를 기준으로 윗닦아도 있고 윗자라도 있고, 윗닦아는 없어졌는데 가라앉았는데 윗닦아는 남아있는, 윗자라는 남아있는, 윗닦아도 윗자라도 다 가라앉은, 요렇게 윗닦아 윗자라를 둘 다 있다, 하나는 없는데 하나는 있다, 둘 다 없다, 요렇게 보는 경우하고 유사하죠. 요렇게 경 두 개를 표로 나타내 보니까, 집착과 동요 두 가지 다 있는 상태, 집착은 해소됐는데 동요는 남아있는 상태, 둘 다 해소된 상태, 요렇게 세 단계로 경 두 개를 묶어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때 두 경을 함께 정리하면 1. 집착하여 동요함, 2. 집착하지 않으면서 동요함, 3. 집착하지 않으면서 동요하지 않음의 세 단계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착은 선행하는 표면의 법, 닦아의 바뀌고, 동요는 순환하여 뒤따르는 내면의 법, 닦아의 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요 순환 구조로 이해하는 삶에서 475쪽 보면 있는데, 요거 우리가 계속 하여간 순환 구조상에서 보는 거예요. 자, 유사한 경우로 세 가지 산매가 있는데, 윗닦아도 있고 윗자라도 있는 산매, 윗닦아는 없고 윗자라는 있는 산매, 윗닦아도 없고 윗자라도 없는 산매의 전개를 보여줍니다. 이래 했어요. 자, 요렇게 하여간 경 두 개를 합해서 보면 유사하지만 경 두 개를 통해서 세 단계의 진행을 확인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문제를 봐야 되는 거예요. 닦아가 해석된 불교의 입장,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개의 경은 이렇게 순환 구조 위에 있는 닦아의 안팎의 상황으로 설명됩니다. 그러나 닦아가 해석 안 된 불교의 관점에서는 이런 차이로 설명되는 안팎의 상황이 해석되지 않습니다. 닦아가 해석되지 않으니까 닦아의 안과 닦아의 밖이라는 개념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닦아의 안과 밖에서 순환 구조를 통해서 안은 밖을 이끌고 밖은 안을 이끄는, 요런 삶에 대한 시각이 생겨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집착은 닦아의 밖의 상황이고, 빠리 따싸띠
빠리따사나 동료는 딱가 안의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밖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안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 밖은 먼저 해결됐지만 안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 바깥도 안도 모두 해결된 상태. 요렇게 세 단계로 진행된다라는 딱가가 해석된 불교의 관점에서 우리가 설명하는 것. 요런 설명을 딱가가 해석 안 되고 나면 안과 밖의 개념이 없으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나 딱가가 해석 안 된 불교의 관점에서는 이런 차이로 설명되는 안팎의 상황이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불전연구원 상류다 니까야 3권 137쪽 주해 80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기불전연구원에서 주석을 인용해서 주해한 거죠. 에 의하면 나쁘게 정착된 경문에 대한 나쁜 주석의 보기라고 설명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딱가 안팎에 대한 시각을 갖지 못하니까 이거 뭔가 똑같은 상황을 놓고 다르게 설명하고 있잖아. 경 두 개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접근하지 못하고 나쁘게 정착된 경문에 대한 나쁜 주석의 보기. 경이 잘못 전승됐어. 경이 잘못 전승된 데에다가 주석도 잘못했어. 요렇게 내가 심오한 영역을 보지 못했다라고 나의 이해의 부족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경이 틀렸어. 요렇게 주석서가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상류다 니까야 주석서에서 요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곤란하지요. 부처님이 완전한 깨달음, 정등각이고 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들이 완전하게 그 법을 전승하고 있다. 이런 기준 위에서 경을 보려 하지 않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군지 확인되지 않지만 상류다 니까야 주석서를 저술하신 그분이 이거는 내가 해석이 부족한 거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경이 잘못됐어. 나쁘게 정착된 경문 거기에 대한 나쁜 주석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곤란하죠. 또한 한국 빨리성전협회 맞지마 니까야 1498쪽 주해 2439는 요거는 이제 맞지마 니까야 주석사가 되죠. 이렇게 이와 관련한 해석의 어려움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주해의 원전은 까탄짜 우소 아누파다 파리따사나 호띠 부분을 어떻게 집착에 매임으로써 혼란이 있습니까? 라고 우파다 파리따사나 호띠로 번역하고 이에 대해 제공된 주해입니다. 그러니까 주해에서도 원전은 아누파다 파리따사나 호띠 이러는데 여기서 이게 나쁘게 정착된 경문 경이 틀렸어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부정접두사 아는 빼고 우파다 파리따사나 호띠로 번역하고 주해를 제공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주해 보면 2439 바로 요 얘기죠. 우파다 파리따사나 호띠 이 구절에 대해서는 현존하는 모든 빨리 문헌이 집착 없음으로써 혼란된다. 아누파다 파리따사나 집착 없음으로 혼란된다 를 택하고 있다. 뭐 경 그대로죠. 택하고 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집착함으로써 혼란이 일어나고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혼란이 소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빠빤짜 수단이 멸희론서 528에 따르면
집착 없음으로써 혼란된다는 표현이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경에 대해서 멸희론소는 그거 표현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자면, 사실은 이 멸희론소가 심행은 상수를 거꾸로 해석하는 것 때문에 딱가가 해석되지 않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붓다고사 스님, 멸희론소의 저자인 붓다고사 스님의 범주 밖에서 부처님한테 직접 접근하잖아요. 마찬가지 지금 그 멸희론소가 이렇게 경이 말하는 집착 없음으로써 혼란된다라는 경의 표현이 옳지 않다라고, 경이 틀렸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어떤 의미에서 집착이 없음으로써 혼란이 있는가? 집착할 만한 아무것도 없음을 통해서이다. 영원하고 견고하고 실체가 있고 자아가 속하는 어떠한 형성이 존재한다면 그것에 집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집착에 기인하는 혼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물질적인 형상 등이라도 집착할 수 있는 형성이 없기 때문에 형상은 자아이다 라는 견해에 집착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 없음에 기인하는 혼란이라는 것은 견해를 통한 집착에 기인하는 혼란을 말한다. 그래서 냐나 몰리는 집착할 만한 어떠한 곳도 발견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혼란이라고 번역했다. 상류타 니까야 3회 16, 요게 이제 그 집착에 따르는 동료경이죠. 이와 동일한 문구가 있는데 그곳에는 집착에 매임으로써 혼란이 일어난다. 우파다 파리타 사나 호띠라고 표기되어 있다. 자, 요게 뭔가요? 사실은 빠빤짜수다니 멸희론소에 지금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거예요. 붓다고사 스님이 멸희론소에서 심행은 상수의 방향을 거꾸로 해석해가지고 상과 수에서 심이 형성된다, 심이 생겨나는 조건관계를 감추어 버렸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설명해주는 심의 조건관계를 감추어 버렸기 때문에 그때로부터는 이제 더 이상 딱가가 해석되지 못하게 된 거예요. 딱가가 해석되지 않으니까 딱가 밖에 있는 집착, 우파다나 하고 딱가 안에 있는 동료, 파리타사나 하고 이게 딱가의 안팎이라는 관점에서 해석되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경 두 개가 묶여서 세 단계로 집착도 하고 동요하는, 집착은 해결됐지만 동요는 딱가 안에서 남아있는, 집착도 해소되고 동요도 해소된 깨달은 삶, 이런 이 중요한 수행의 전개관계를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중요한 오류가 생겨나고, 이러한 붓다고사 스님의 해석에 대해서 그것을 비판할 줄 모르고 그 범주 안에서 보니까 지금 냐나몰리 스님 같은 분도 이렇게 그것을 수용하는 상태에서 마지막 니까야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상류타 니까야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 이래 말하고, 이런 경 두 개가 연결되어서 수행의 큰 골격을 말해주는데 그 부분을 전혀 접근하지 못하는, 이게 뭔가요? 바로 전통과 진정의 분기로부터 시작해서 딱가가 해석된 불교만이 제공할 수 있는 가르침의 진정에 대한 접근이다. 이렇게 보아야 하죠. 자,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은 요 남아있는 거를 빨리 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요 한 단락을 마무리할 것 같아요. 시간 바쁘신 분들은 먼저 퇴장하시면 되겠고요. 요 조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다섯 번째 주제는 기능의 단속입니다. 인드리야 상화라 해서 상, 니미따와 신상, 찌따사 니미따.
행위의 영향을 받은 인식은 생겨나는 식, 분별 인식과 심, 가치 행위를 왜곡하는데 상, 니미따입니다. 1차 인식에서 니미따, 상은 식의 생김을 위한 대상, 외입처의 왜곡이고 2차 인식에서 니미따는 심의 생김을 위한 대상, 수의 왜곡입니다. 그리고 구분을 위해 수의 왜곡을 심상, 찌따사 니미따라고 차별합니다. 자, 1차 인식에서 내입처하고 왜곡된 외입처인 니미따에서 식이 생겨난다. 그래서 식을 생겨나게 하는 대상의 왜곡 상태가 니미따다. 욕탐에 의한 왜곡, 생겨나는 식을 왜곡한다. 2차 인식에서 이제 식과 수의 관계에서 심이 생겨나는데 그 심을 생겨나게 하는 니미따의 왜곡해서 찌따사 니미따, 심상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욕탐에 의한 왜곡이 전도된 상에 의해 생겨나는 심을 이중으로 왜곡하는 해서 니미따와 찌따사 니미따 두 가지 니미따가 나오고요. 이런 이해 위에서 기능의 단속 인드리야 상화라는 상, 니미따와 뒤따르는 것 아누비안자나를 붙잡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서 뒤따르는 것이 수, 즉 심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요거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많이 설명드린 내용 제가 링크해 드리겠고요. 비구들이요, 어떻게 비구는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하는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안으로 색을 보면서 상을 붙잡지 않고 뒤따르는 것 수를 붙잡지 않는다. 짝구 나 루팡지수와 나 니미따 가히 호딘 나누변자나 가히, 그 안근을 단속하지 않고 머무는 자에게 간탐과 고뇌와 악한 불선법들이 흘러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단속을 위해 실천한다. 안근을 보호하고 안근에서 단속한다. 6의 반복. 자, 이때 아누비안자나라는 것이 secondary characteristic, detail, future 로도 나오고 detailed exposition of a rule, commentary 이렇게도 나오는데 뭐 이런 의미예요. secondary characteristic, 2차적인 특성 이렇게도 나오고 디테일, 상세함 이렇게도 나오는데 이렇게 1차 인식, 2차 인식 이렇게 삶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해석되지 않으면 세컨더리 캐릭터리스틱, 2차 인식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디테일이란 의미로 아누비안자나를 해석해가지고 전통적인 해석이 이 기능의 단속을 어떻게 말해요? 상은 뭐 표상이다, 뭐 전체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뒤따르는 것은 세상에서 세세한 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뭐 이렇게 이건 딱가가 해석되지 못한 불교, 삶이 메커니즘적으로 시각화되지 못한 1차 인식과 2차 인식을 차별해내지 못하는 뭐 요런 전통적인 불교가 찌따사 니미따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생겨나는 해석의 오류다.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하죠. 요거 딱가가 해석된 그야말로 심오한 해석에 의해서 기능의 단속,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하는 거 두 단계로 니미따와 찌따사 니미따 이렇게 해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거 마치마니카야 152번 기능 수행경에서 또 요 부분 자세히 설명되는데 뭐 시간 관계상 나중에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좀 비어 있는 공간에 제가 이제 앞에 독성집에서는 배워 알고 실천하는 불교 신자 요 한마디를 반복해서 빈자리를 채웠잖아요. 이제 이 책에서는 우리 이 책 불교 입문 2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이 책에서는 그 중심된 하나의 개념, 제가 추천하는 하나의 개념을 요걸 이 글로 잡은 거예요. 매 담마 앞잡당 앞바히나
하면 내 안에 버려지지 않은 법들, 그리고 아디나와 다사위라고 하면 위험을 보는 자. 요 두 마디를 그냥 연결을 해놨어요. 메 담마 아짜땅 아빠이나 아디나와 다사위, 내 안에 버려지지 않은 법들, 위험을 보는 자.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요 아침 공부를 마치고 나면 돌아서서 부처님을 보면서 메 담마 아짜땅 아빠이나 아디나와 다사위, 내 안에 버려지지 않은 법들에서 위험을 보겠습니다. 이제 요렇게 이 공부 마무리를 하거든요. 요 책에서는 이건 빈 공간에 메 담마 아짜땅 아빠이나 아디나와 다사위, 내 안에 버려지지 않은 법들, 위험을 보는 자. 뒤에서는 이제 요 우리말 발음은 생략했어요. 요 자리가 첫 번째로 이 문구를 소개하는 자리여서 이제 발음을 접어드렸고, 다음번부터는 발음은 없이 나와요. 자, 어쨌든 그 심오한 해석에서 다섯 번째 주제로 기능의 단석 상 니미따와 신상 찌따사 니미따, 요 구분관계 보는 거. 아니면 1차 인식, 2차 인식을 삶을 메커니즘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 때 해석 가능한, 네, 이런 해석 보았고요. 자, 다음 페이지. 이 하여간 심오함이라는 심오한 해석, 심오함의 관점에서 마지막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제가 박스를 쳤죠. 심오함의 완성은, 심오함이 완성되면 이제 아라한인 거예요. 삶의 심오함의 끝에 직접 나아가지고 거기서 작용하는 문제 요소, 번뇌를 부수고 완성한, 이러한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은 부처님 깨달음, 이런 심오함이 완성되면 아라한이죠. 자, 그래서 이제 경은 그 아라한을 검증하는 6단계를 소개하고 있죠. 마지막 니카야 112번 6가지 청정경입니다. 무위의 알물 선언한 아라한도 검증되어야 합니다. 경은 아라한을 검증하는 6단계의 깨달음의 길을 설명합니다. 아시는 분, 보시는 분,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에 의해 바르게 선언된 6가지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서 집착 없이 번뇌들로부터 심히 해탈했습니까? 누가 깨달았다, 내가 이제 아라한 되었습니다 라고 자기의 무위의 알물 선언하면, 이렇게 아라한을 선언하는 비구에게 선배 아라한이 그가 정말로 아라한이 되었는가? 아니면 지나친 자기화에 의해서 아직 아라한이 되지 못했는데 내가 아라한이 되었구나 라고 잘못 선언했는지, 이걸 검증을 해준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증명한다, 이런 의미일까요? 네, 이런 검증을 하는데 6단계로 문답을 통해서 검증을 해요. 그게 마지막 니카야 112번 6가지 청정경입니다. 자, 첫 번째가 4가지 표현. 볼 때 본 것을 말하고, 들을 때 들은 것을 말하고, 다할 때 다한 것을 말하고, 인식할 때 인식한 것을 말함. 접근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묶이지 않고 해방되고 족쇄를 벗고 제한되지 않은 심으로 머문. 2. 5가지 집착된 무더기 5취온에 대해서, 즉 색취온, 수취온, 상취온, 행취온, 식취온에 대해서 무력한 것이고 바라는 것이고 위안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안 뒤에 집착으로 이끄는 심의 결정, 경향, 잠재 성향들의 부서짐, 바램, 소멸, 포기, 노음 때문에 나의 심은 해탈했다고 분명히 암. 세 번째, 6가지 요소 6개, 땅의 요소, 지수, 화풍, 공식의 요소. 나는 아로부터 땅의 요소에 접근하지 않고 땅의 요소에 의지한 아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땅의 요소에 의지한 집착으로 이끄는 심의 결정, 경향, 잠재 성향들의 부서짐, 바램, 소멸, 포기, 노음 때문에 나의 심은 해탈했다고 분명히 합니다.
지수화풍 공식 6의 반복. 4 내지 5가 6가지 안팎의 처예요. 6 내외 입처. 안과 색들, 이와 성들, 비와 향들, 설과 미들, 신과 촉들, 의와 법들. 안과 색과 안식과 안식으로, 안과 색과 안식, 그리고 안식으로 인식해야 하는 법들에 대한 관심과 탐과 소망과 애와 집착으로 이끄는 심의 결정 경향 잠재 성향들의 부서짐, 바램 소멸 포기 노음 때문에 나의 심은 해탈했다고 분명히 압니다. 6의 반복. 6.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서 식과 함께한 이 몸과 밖의 모든 상, 니미따에 대한 나를 알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의 잠재 성향을 뿌리 뽑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도로 설명을 하는데, 단 제4선 이후에는, 그러니까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도에서는 제4선 이후에 8가지 알매 길을 제시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 경에서 112번 경에서는 제4선 이후에 바로 누진의 길만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해해탈자의 길. 그러니까 아라한을 선언하는 비구들은 뭐 대부분 사실은 보편적 깨달음의 길이 해해탈자잖아요. 그러니까 제4선 이후에 바로 구차제주로 올라가서 해해탈자의 과정으로 깨닫는 거야. 번뇌만 부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아라한들에 따라서는 양면해탈자의 과정, 삼명 아라한의 과정, 육신통 아라한의 과정,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아라한을 검증하자라고 하면서 만약에 양면해탈자의 과정으로 검증을 한다라고 하면 해해탈자들은 검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기본적 깨달음의 길, 해해탈자의 길로서 아라한을 검증하는 요런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시간이 너무 많이 되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들어가는 길의 2번 전통과 진정 중에 마지막 7번째 심오한 해석에서 5가지의 정말로 딱가가 해석되고 삶이 메커니즘으로 도식화되고 수행 지도로서 깨달음의 길이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공부의 성과가 아니면 해석할 수 없는, 심지어 4번 집착과 동료의 자리에서 보았지만 해석할 수 없으니까 경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주석하는 이런 문제들까지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딱가가 해석되어 가지고 심오한 영역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2000년의 세월을 겪어서 근본경전연구회가 우리가 이 일을 해냈다라는 것이 정말로 자랑스럽고 우리가 커다란 공덕의 길을 나아가고 있는, 이제 우리도 깨달음을,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들어섰다.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글을 그냥 읽어만 내지 못하고 또 제가 설명을 하면서 가다 보니까 여러 날이 걸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딱가가 해석된 불교, 전통과 진정에서, 전통에서 벗어나서 진정의 길로 분기되어 들어선 이 공부가 거두는 성과들이 이런 전통과 진정의 자리에서 상당 부분 잘 소개되어 있다. 이 세상에 근본경전연구회, 해피스님과 함께하는 근본경전연구회가 아니고는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다. 기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오늘 좀 많은 시간 들여서 들어가는 걸 마무리했습니다. 네, 여러분. 잠시만요. 제 모습 보여드리고,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